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로또 아파트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27개 동, 압구정, 반포, 잠실, 아현, 한남, 여의도 등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 서울에만 국한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을 부추기는 불시 지역만을 골라서 정밀 타격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시군구 광역 단위가 아닌 서울에서만 27개 동이 핀셋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남구는 대치 압구정 등 8개 동, 서초구는 잠원 반포 등 4개 동, 송파구는 잠실 송파 등 8개 동이, 강동구도 둔촌 등 2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는 성수 일가가 포함됐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가 선정됐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들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서울의 27개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고서 여러분 한 3년 됐죠? 3년 전부터 이 주택시장에 떠돌고 있는 이상한 조어,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어떤 작전 세력, 그러니까 건설사, 언론사, 그리고 어용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자들, 이러한 집 소유자들의 이 욕망이 똘똘 뭉친 단어가 바로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또 아파트가 라는 이 단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상한 탄생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부터 2012년이죠.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건설 부문, 그리고 이제 GS건설, 포스코건설, 이러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호반건설이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대웅건설을 인수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우건설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삼철원기가 하는 해외 손실 부분을 이 회계 부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호반건설이 화들짝 놀라서, 왜냐하면 이제 대우건설이 이 밖에도 여러 해외 건설 시장에 ING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손실이 또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적게는 12조 원에서 많게는 17조 원, 18조 원, 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지금 15년부터인가요? 이 회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건설에 진출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이 막대한 손실을 어딘가에서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는 이 손실을 만회할 곳이 바로 국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들과 그리고 언론사, 어용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이 그 탐욕에 쩔은 이 주택 소유자들, 이 현금 캐시를 들고 있는 이 부자들이 이 모르겠어요.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이 작전 세력이 되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해외 건설 시장의 손실 부분을 만회하려고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이라는 이 이상망측한 조라는 것입니다. 제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어떤 그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공급되어지는 분양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수분양 받으면은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작전 세력이 인근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작년, 금년 아파트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 가격, 국토교통부에 등록이 되는 실거래가를 보면은 이 별로 한 달에 한 건 혹은 몇 달에 한 건 되는 그 아파트 시세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제 주장은 바로 여기에 작전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작전 세력이 이 가격을 업시켜서 거래를 하고 그 업된 가격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 분양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건설사들은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아파트를 완판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언론사들은 이 건설사들의 광고를 수주하게 되고 어용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언론사,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의 기고와 출연을 통해서 출연료를 받게 되고 예? 이러한 짬짬이 속에 이 지금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이 됐고 거기에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론사에서는 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주택시장의 아파트 공급을 줄일 것이다. 저는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2만 개가 넘는 건설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일감이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 면허증을 국토교통부에 반납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 주택시장에 과잉 존재하는 건설사들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또 언론사들은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저품질의 아파트들이 공급될 것이다. 여러분, 저품질의 아파트들을 견본주택에서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비자로서 그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 연말에 입주가 시작되었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가보시게 되면 그것이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아파트나 있는 3, 4층까지 우리가 이제 대리석 외장 마감재를 쓰지 않습니까? 이 헬리오시티는
이 수백억이 든다는 이유로 이 헬리오시티 외장 마감재 대리석 마감을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이 건설사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리저너블한 프라이스죠. 예?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고품질의 아파트를 견문 시장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더 라이브를 보니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정권이 바뀌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승리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는 30년, 50년 지속되고 주택시장에서 여러분들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수분양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